그 사이에 나온 뉴스들 몇 가지 좀 보시면은요. 10시 17분입니다. 기아차가 이 애플카 어떻게 되는 거냐. 시장에서는 이미 시세는 반영이 되는데 공시 답변 나왔습니다. 뭐 원래 이런 거 하면 미확정이라고는 하는데 논의 중이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해외 다수 기업과 협업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9만 원 선 위아래로 기아차 등락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시장 분위기는 코스피는 마이너스권, 코스닥은 1% 정도 상승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무게중심이 코스닥으로 넘어간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실 텐데요. 큰 그림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오경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코스피가 조정의 시작이냐 반등이냐 이런 주제를 놓고 얘기를 나눴을 때 그때 반등이 좀 기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한 이틀 정도 올랐고 오늘은 그 주제를 좀 연장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반등이 일단은 오늘 장 초반까지 나오다가 이것이 또 약간 장중에 하락으로 돌아서니까 단기 반등이 끝났는지 아니면 반등 추세가 이어질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시거든요.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이제 코스피 지수가 그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어제 반등폭을 또 강화했고, 오늘 아침에는 이제 플러스를 좀 강하게 출발하다가 지금 마이너스 전환했기 때문에 일단 변동성이 확대된 거는 좀 시장 체력이 좀 약해진 그런 부분을 좀 볼 수 있고요. 근데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일단은 3천선을 지지하면서 반등한 점은 좀 가장 좀 긍정적인 그런 부분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또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폭을 좀 강화했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상승 추세는 삼선선을 일단 지지하면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걸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후자네요. 상승 추세는 지속인데 약간은 숨고르기 성격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먼저 결론을 내려주셨고 그럼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수급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한 3천억 원 정도 팔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사다가 오늘은 좀 팔고 외국인 수급 포지션 어떻다고 봐야 될까요? 네, 저번 시간에도 좀 외국인 매수가 좀 중요한 시장 포인트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전일에는 이제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시장 양쪽 다 매수를 하면서 시장 상승을 좀 견인을 했는데요. 또 오늘은 또 어제 매수와는 달리 또 그 거래소 시장에서는 3,200억 정도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 특히 또 선물 시장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외국인 매도가 상승에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은 전일과 이어서 오늘도 매수에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강세를 나타내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을 보는 주요 포인트는 일단은 시장이 상승 추세를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외국인이 전일 매수했을 때 어느 업종과 어느 종목을 한지가 가장 좀 포인트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전일 외국인이 좀 매수한 그 업종으로는 운수장비 업종이 좀 많았습니다. 최근에 뭐 계속 이슈되고 있는 현대차 그룹과 애플의 협업 기대가 계속 있는 그런 이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조정을 보였던 이제 의약 업종과 화학 업종 중심으로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 종목 상위 순으로 봤을 때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 LG화학, 셀트리온 위주로 좀 매수를 했고, 코스닥은 전체적인 시가총액 상위 제약바이오 업체를 중심으로 좀 매수를 하면서 개별주에서는 뭐 이 인텔리안테크 중심으로 좀 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지금 외국인이 좀 매수를 이끌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어느 쪽으로 좀 방향을 잡고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에 따라서 그 종목에 좀 수익률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들 운송 장비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는데 의약품 섹터도 사고 있었다니 이 부분은 약간은 또 팔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그 사이에 조정받는 사이에 사다 맞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시야를 좀 넓혀서 해외 쪽에서의 이슈들이 또 우리 증시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 내에서 주목받았던 종목이 제너럴 모터스 이 GM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쪽에서도 자율주행에 관심이 있어서 GM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인해 9%나 급등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또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지금 뭐 자동차, 특히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을 나타내는데 또 이제 새로운 업체들이 나타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전기차 관련된
업종에 대한 투자가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일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GM의 자회사, 자율주행 관련된 자회사에 한 2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소식이 전해지면서 9%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GM은 이제 자율주행차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크루즈라는 자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20억 달러를 이 자회사인 크루즈에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GM의 그 자율주행 관련된 협업이 이제 본격화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되는 거는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가 이제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미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터 서비스를 통해서 이미 데이터 처리 능력을 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연장해서 자율주행차도 접목이 됐을 때 자율주행차 서비스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글로벌 IT 소프트 기업이 그 자율주행차 관련 자동차 업체와 제휴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이제 확장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에도 이 부분이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국내 뭐 현대차 그룹에서도 지금 올해부터 이제 전기차 플랫폼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뭐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글로벌 그 기업과 협업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특히 이제 올해 본격화된 원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올해 기간으로 봤을 때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면서 협업이 돼서 이런 사업 쪽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전기와 자동차, 전차 군단의 시너지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쪽에 이벤트 하나 더 있었죠. 미국에서 지금 새롭게 출범할 내각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가 진행이 됐는데 특히나 주목받았던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 이번에는 재무장관 후보자입니다. 청문회 여러 발언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주목해 볼 만한 부분들 몇 가지만 체크해 주시죠. 네, 일단 전일 옐런 재무장관 예정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가장 주목하는 게 재정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발언을 할지 가장 주목을 했는데요. 1차적으로는 이제 긍정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도 호재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일단 앨런 그 예정 재무장관에 대한 발언의 키포인트는 재정 적자 문제가 지금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 코로나19로부터 경기가 회복하는 게 우선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부양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부분을 가장 큰 포인트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규모 이제 부양책을 통해서 인플레 우려는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인플레 우려보다는 고용 안정이 더 우선적이다. 그래서 고용 안정, 경기 회복이 더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대규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었던 그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일단 스탠스는 완화적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의 법인세가 2017년도 이전에는 이제 35%로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 이후에는 21%로 좀 낮아졌고 지금 바이든 이제 대통령은 앞두고 있는데 법인세를 28%까지 인상할 계획으로 일단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일단 법인세를 선제적으로 인상하기보다는 미국 기업들을 좀 먼저 생각하는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 조치도 좀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 둔화 우려감이 해소가 되면서 기업들에 대한 반등이 빅테크 중심으로 좀 나타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그 바이든 취임식이 있는데 이와 같이 이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좀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 이슈인데요. 이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나 싶더니 다시 또 최근 분위기로는 금지가 연장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윤성수 금융위원장도 속 시원히 말 못해서 이해해달라 뭐 이런 멘트를 하기도 했는데 좀 어떻게 업계에선 보고 있나요?
일단 뭐 공매도 금지 기간이 3월 16일이어서 이제 거의 좀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를 할 여부에 대해서 좀 시장의 관심이 더욱더 좀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좀 정부에 대한 스탠스를 좀 보게 되면 그래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하는 발언을 좀 했기 때문에 좀 연장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전문가들과 더 논의를 해서 이 극매도 금지 연장을 여부를 결정할 걸로 좀 예상했기 때문에 연장 가능성이 일단 열려져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대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는 그 2월 중에 금융위 회의를 통해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공매도 재개 우려로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가 연장이 됐을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의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재료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큰 그림 그려주시죠. 네, 계속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외국인 매수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는지가 시장의 키포인트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 뭐 선물, 현물 다 매도하고 있어서 시장에 좀 변동성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외국인 매수가 유입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가장 큰 이벤트가 국내 증시에서 봤을 때 그 다음 주에 있는 1월 28일에 삼성전자 실적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또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배당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 가장 투자에 포인트를 주는 게 배당과 실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삼성전자가 충족하는 부분을 발표하게 됐을 때는 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좀 중심으로 여러 실적 관련주 되는 대표주로 좀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우경택 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장은 상승 추세 좀 이어지고 포인트로는 외국인 수급에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준비한 내용들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